여러분, 먹는 게 남는 거다. 라는 말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기 조선 팔도했어. 너무 잘 먹어서 집안을 기둥뿌리째 뽑아 먹는다고 파혼만 3번 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천하제일식탐녀 옥분. 그런데 말입니다. 남들은 다 흉보는 그 먹성을 보고 저것이야말로 집안을 일으킬 생명력이다 라며 전 재산을 털어 장가간 미친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저 복스럽게 먹는 입술에 내 인생을 걸었소. 조선 후기 경기도 어느 세도가의 환갑잔칫날 동네 사람들은 고기 냄새를 맡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머슴 돌쇠는 운명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잔칫집 뒷간 옆 작은 헛간에서 마을에서 뚱보 과부라 구박받던 옥분이 남들 눈을 피해 혼자 국밥 3그릇을 연달아 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여편네가 염치도 없다며 침을 뱉었지만 돌쇠의 눈에는 옥분의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깍두기를 아작아작 씹고 국물 한 방울까지 정성스럽게 들이켜는 그 모습.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생명력 넘치게 먹는 사람이 어찌 집안을 망하게 하겠나. 저것은 먹성이 아니라 복성후싱이다. 그 길로 돌쇠는 주인댁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제가 10년 넘게 머슴살이하며 모은 10냥을 다 드릴 테니 저 옥분 여인과 혼인하게 해 주십시오. 잔칫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돌쇠 저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 귀한 돈으로 돼지를 한 마리 사지 왜 사람 돼지를 사느냐. 하지만 돌쇠는 당당하게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구박만 받던 자신을 위해 전 재산을 던진 사내. 그것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방님, 제 배꼽 시계는 철도 없나 봅니다. 살림을 차린 산속 오두막. 첫날 밤부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돌쇠가 장작을 패고 숯을 구워 하루에 서너 푼을 벌어오면 옥분의 끼니를 대기에도 벅찼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식탐이 미안해 굶어 보려 했지만 배가 비면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체질이었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서방님 허리가 휘어지니 차라리 저를 다시 장터에 내다 버리십시오. 옥분이 엉엉 울자 돌쇠는 그녀의 오동통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당신이 잘 먹어야 우리 집 기운이 사는 법이요. 내가 산을 다 깎아서라도 당신 입에 고기 반찬 넣어줄 테니 걱정 마시오. 돌쇠는 밤잠을 줄여가며 일했고 옥분은 미안한 마음에 산천초목을 뒤져 먹을 수 있는 모든 풀과 뿌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분의 예민한 미각은 평범한 칡뿌리도 꿀맛으로
만드는 비법을 찾아냈고 돌쇠가 가져온 싸구려 생선, 대가리 하나로 한양 정승대 육수보다 깊은 맛을 우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탐이 절대 미각으로 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 재산을 털어 장터 끝자락에 작은 가마솥 하나를 차렸습니다. 이름하여 만복국밥. 처음엔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어이구, 저 뚱뚱한 여편네가 만든 국밥 먹으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냐? 라며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국밥 냄새가 장터에 퍼지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옥부는 돌쇠가 해온 장작불로 꼬박 이틀을 고아낸 사골 국물에 직접 만든 특제 양념장을 풀었습니다. 그 국밥을 한술 뜬 장꾼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맛은 천상의 맛이로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옥부는 손님들이 남긴 음식 하나 허투루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남들이 무식하게 많이 먹는다고 욕하던 그 식탐이 이제는 손님들에게 한 톨이라도 더 맛있는 걸 먹이고 싶다는 집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돌쇠는 아내의 요리 솜씨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가장 질 좋은 쌀과 고기를 공수해오는 조선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자 인근의 대형 주막 주인 박서방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포졸들을 매수해 옥분의 국밥에 상한 고기를 쓴다는 누명을 씌워 옥분을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억울하게 몰매를 맞을 위기에 처한 옥분. 그때 고을을 지나던 어사또가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진정 맛으로 승부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기서 요리 대결을 펼쳐라. 사또와 어사또 앞에서 펼쳐진 맛의 전쟁. 박서방은 산의 진미를 동원해 화려한 음식을 만들었지만 옥부는 평범한 무한덩이와 돌쇠가 산에서 캔 산야초로 무국을 끓였습니다.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음식은 화려하나 마음이 비어있고 옥분의 무국은 평범하나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담겨 있구나. 옥분의 승리였습니다. 박서방은 관아의 재판을 받고 쫓겨났고 옥분은 고을의 명요리사로 임금님께 진상할 음식을 맡게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10년 뒤 한양 도성에서 가장 큰 상단인 돌분 상단의 행수 부부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예전 머슴 시절의 순박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 열량을 주고 맺어졌던 그 잔칫집 터에 거대한 국밥집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가난한 머슴들과 과부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국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열량으로 인생을 바꿨으니 이제는 우리가 천냥, 만냥을 베풀 차례입니다.
옥분의 식탐은 이제 세상을 배불리는 대탐다 다항이 되었고, 돌쇠의 성실함은 조선의 상권을 움직이는 대도다 떠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들을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쇠는 그들에게 호통을 치는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은 껍데기일 뿐이요.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평생 진짜 보물을 놓치고 살 것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식탐을 사랑하겠소. 노년이 된 돌쇠와 옥부는 석양이 지는 만덕산 언덕에 앉았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복스럽게 찐빵을 먹으며 돌쇠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서방님, 그때 왜 저 같은 여자를 10냥이나 주고 사셨나요? 돌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국밥을 먹는 모습이 꼭 세상의 모든 복을 입 안으로 쓸어 담는 것 같았소.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복덩이였소.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단점이라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최고의 장점이 될 수 있고, 오늘 버려진 10냥이 내일의 10,000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옥분과 돌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분의 복스러운 먹성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기원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통쾌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